자, 그럼 봉선미 전문가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키워드리는 마법 봉선미입니다. 뾰로롱. 자, 분위기 얼른 업 시켜서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 요양이 이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함께 이겨내자 뭐 이런 거죠. 예전처럼 가족 구성원 누군가의 노고에 의지한다기보다는 요즘은 뭐 맞벌이도 많고 평균 수명 자체도 길어지면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짐을 지어서 나아가는 시대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같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해서요. 가족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삶의 질 자체를 향상하도록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근데 노인이시라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이게 다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심신의 상태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 5등급 판정은 누가 내려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죠. 국가가 나와서 나는 국가니라 당신은 3등급 누군가 네. 누가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장기 요양을 신청하신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 조사를 나가게 되고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5개 영역 52개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네네. 보시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등급을 받았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 등급을 부여받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이제 받게 되는 건가요? 이 어르신들은. 네, 우선은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과 또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로 나뉘어지는데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기도 하고요. 집에서 지내는 재가급여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목욕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자립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 봉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요양보호사분들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족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인데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렇게 기꺼이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오늘을 계기로 봉선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얘기를 잘 들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럼 신청도 해보셔서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첫째,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장기 요양인 신청을 먼저 하셔야겠고요. 둘째,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인정조사와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셋째로 등급을 받으셨다면 장기 요양 인증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뭔가 복잡하진 않고 간단하네요. 네네, 그럼요. 네. 갈수록 이제 저출산 심각해진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고령화야 뭐 이제 거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자리 제공 뭐 이런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의료복지 지원이야말로 참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세
노력에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네. 보험 상품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라 단순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라는 그 네. 판정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요. 네, 맞습니다. 오.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받았을 때 우선 진단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네. 1에서 2등급, 1에서 3등급, 1에서 4, 1에서 5 등 등급 판정의 경증에 따라서 진단금의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등급의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 시 진단금이 지급되는 내용은 지급받으실 확률도 상당히 높은 보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령화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장기 요양 등급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으시군요. 많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치매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 보험을 치매 보험하고 조금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치매에 걸렸을 때 보장을 가지고 있는 치매 보험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는 이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보험회사의 치매 보험은 CDR 척도라고 불리는 임상 척도에 따라서 0에서 5까지 구분을 두고 있는데요. CDR은 뭐 크리티컬 디멘시아 레이팅 그래서 그 약자를 쓰고 있거든요. CDR 1, CDR 2, CDR 3 이런 식으로 경도 치매,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 등으로 나눠서 진단금과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치매 보험을 아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 요양 등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는 보험은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결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넓은 의미의 치매 보험 또는 노인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 요양 등급에 관련된 보험을 들면 치매 관련해선 다 보험 보장을 받으면서 장기 요양 등급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험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은데요. 아. 치매 보험 안에 장기 요양 등급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치매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사실은 치매와 장기 요양 등급과 두 가지를 다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따로 떨어뜨려서 장기 요양 등급 시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따로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장기 요양 등급 보험을 또는 치매까지도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치매 보험이지만 그 속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진단금이나 생활자금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나는 가입을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건 치매 보험보다는 장기 요양 등급 보험이다라고 아시면 되겠네요. 네, 아니면 장기 요양 등급이 포함된 치매 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뭔가 네. 비빔밥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치매 환자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기 요양 등급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귀한 돈 여러 기간 동안 맞아요. 불입을 하시고 또 보장을 받으시려고 가입을 하시는 걸 텐데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1번을 선택해야 돼, 2번을 선택해야 돼 고민을 하고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다 되는 게 있어요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속이 편해요. 뭔가 얹힌 게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자,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 보험 요거는 조금 비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장기 요양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등급, 1에서 3등급 이런 식으로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절해서 조합이 가능합니다. 네. 60대 남성이 3만 원 내외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더군다나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장기 요양 등급 안에서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진단금을 또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보장이 이루어지는 치매보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품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재가급여라는 항목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어르신을 케어해 드릴 때도 1에서 5등급 전체 등급에 대해서 생활자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맞습니다. 부분을 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578 하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장기 요양보험의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요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아마도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주 야간 보호센터 그 복지시설에서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이제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라든지 목욕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달에 12회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12회 정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복지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가족들의 일상생활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여행을 그렇죠. 가거나 그러기도 힘드시죠. 연 9일 정도 단기보호 서비스라고 해서 또 보호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장기 요양 등급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생활 자금까지도 지급되는 다양한 보험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계신데 나도 평소에 장기 요양 등급에 관심이 있었다. 나도 부모님 걱정에 한번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봉선미 전문가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점검 필요하신 분들은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도와드린 그 청취자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따르르르릉 따르르릉 툭. 엄마, 나 이제 시험 끝났어. 할머니는? 고생했어 우리 딸. 할머니는 잠깐 마실. 오늘은 그래도 정신이 좀 맑으시네 다행히. 다행이다. 몇 시쯤 오시려나? 나 할머니 오실 때쯤에서 가게 나갈까? 집에 근데 엄마 이름으로 뭐 와있던데 뜯어봐도 돼? 돈키 생명? 뭐 이렇게 와있던데? 그거 엄마가 뭐 가입한 거야. 돈 뭔데? 내라고 왔나 보다. 뭔데 그래? 뜯어보니까 치매보험이네? 엄마 이름으로 치매 들었어? 아우 비싸기도 하다. 20만 원이 나네. 아유 할머니 봐봐라. 엄마도 또 할머니처럼 치매 난 걱정돼. 필요하겠더라고. 나중에 너도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 어쩌냐. 그래서 내가 미리 아이고, 들어놨지. 끔찍한 소리 하고 있어. 엄마 건강해야지. 근데 이거 갖고 있으면 치매 걸림 바로 보장된대? 그럼 당연하지. 치매보험인데 그래서 든 건데. 초기부터 다 된대? 그럴걸? 초기부터 대경증도 다 될걸. 그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봐야지. 아니 내가 뭐를 보장받는지도 모르고 가입하면 어떡해. 20만 원이나 하는데.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전화기 어딨지? 엄마 나랑 통화 중이잖아. 여보세요? 치매. 엄마? 나 아니 근데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는 거. 맞아요. 아, 참. 근데 이런 실수도 또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실수. 내가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보장을 잘 모르는 실수. 주인공들 사연 좀 들어볼까요? 네, 연세 드신 할머님과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어머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동키분을 뵙고 왔는데요. 3대가 같이 사시는 거죠. 어머님께서 식당을 하시면서 할머님도 모시고 계셔서 말 그대로 세 모녀가 함께 울며 웃으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아주 좋은 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아유, 좋은 분들을 또 좋은 우리 봉선미 전문가가 뵙고 오셨네요. 자, 이분들 얘기 참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3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자, 오늘은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을 받으신 할머님,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어머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동키분, 이렇게 3대 모녀가 함께 사는 한 가정의 상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지 우리의 봉자바스 봉선미 전문가님은 어떤 마법 같은 솔루션으로 세 분의 마음을 좀 축 풀어주셨을지. 어머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할머님을 모시고 있다. 또 할머님께서 지금 몸이 편하신 상태가 아니시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살림집과 식당이 붙어 있는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을 받으신 상태여서 돌봄이 필요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아가시면서 어머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셨고요. 힘드시겠다. 힘드시죠. 상담 중에 혹시 상태가 심해지시면 시설로 옮겨서 할머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또 서서히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머님도 불편할 게 많으실 것 같고 또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죠. 매일같이. 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본인의 치매 보험을 2군데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따님한테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서 무려 20만 원 가까이 불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자신의 치매로 인해서 질병이 왔을 때
결국은 따님께서 지금 본인이 어머님께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폐가 절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연세 드신 할머님 덕분에 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참 크시다면서 할머님에 대한 사랑을 또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어머님께서 치매보험을 굉장히 많이 납입을 하고 계시는 20만 원씩 납입을 하신다면 어머님 연세에 비해서도 조금 많이 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과하신 거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은 치매 보험보다도 범위가 넓은 개념인데요. 6만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더군다나 가입하고 계신 치매보험은 CDR, 임상 치매 척도로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데다가 중증 치매 위주로 설계된 보험이어서요. 안타까움이 정말로 컸습니다. 아니 근데 경증 치매에도 보장이 안 되는 중증 치매 위주 설계 보험인데 왜 20만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에 적립금을 넣듯이 그렇게 이제 보장 설계를 하셔서 나중에 환급금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해드린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보험들의 특징이 중증 치매일 때 진단금이 2천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경증 치매일 때는 그의 10%에 해당되는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치매기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부터 치료를 받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경증 치매일 때 도움이 필요한 거지 중증 나와야죠. 치매까지 갈 때 그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경도 치매에서부터 사실은 진단금이 많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경도가 시작이 되면 중증도 또는 뭐 중증 치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요즘은 그러니까. 네, 치매를 지연시키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증에서 많은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고요. 장기 요양 등급 보험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매도 치매지만 치매가 아닌 일상생활 불능으로 인해서 1에서 5등급 등급만을 받았을 때도 생활자금이나 진단금이나 둘 다를 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쪽으로 어머님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해드리는 게 설계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스템인 거죠. 간혹 가다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좋은 보험이라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비싸지만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장난처럼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보험금 타려고 다쳐야 돼? 뭐 이런 얘기 그냥 웃으면서도 가끔씩 합니다만 네. 이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경증일 때는 보험 보장을 못 받고 중증일 때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치매가 진행되도록 냅둬야 됩니까? 보험 절대 진단금을 아니죠. 받으려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일 때 조금 다쳤을 때 증세가 정말 아주 조금 나타났을 때부터 네. 우리는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 놔야 네. 우리가 우리의 건강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라도 사고든 아니면 질병이든지 간에 그렇게 보장을 들어놔야지 우리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 굉장히 많은 돈을 납입하고 있다면 그게 다 범위가 넓은 거겠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한 번쯤은 내 보험도 괜찮은 걸까 보험 보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내 보험도 괜찮은지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보험 보장을 잘 점검해 주실 봉선미 전문가도 옆에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열심히 불입을 해왔는데 네. 나중에 진짜 사용하고 싶을 때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해요. 맞습니다. 다양한 치매 보험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알아보신 후에 비교해보고 결정하셔야겠고요.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도한 보험료는 정작 다른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말 적절한 보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치매 쪽에 보장을 단단히 해 주신 거죠. 네. 치매 걱정이 제일 크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범위가 넓은 치매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 시에 보장을 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 시에 진단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까지 받으실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하고요. 덧붙여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초기 치매부터 진단금을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설계가 가능해서요. 그런 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최고예요. 우리 봉선미 전문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정말 보장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가져가셔야죠. 생활자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생활자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치매보험들은 중증 치매, 즉 CDR 척도 3 이상을 받으셔야만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장기 요양 등급 시에도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치매보험은 치매가 중증 치매 아니더라도 장기 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을 받았을 때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집에서 모신다 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시설에 입소를 해서도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치매보험이라도 장기 요양 등급까지도 보장이 되는 내용으로 설계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장기 요양 등급도 지금은 1에서 5등급으로 사실은 2014년도에 이게 1에서 5등급으로 설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관리공단이나 그 정부 쪽에서 2027년까지 1에서 6등급으로 범위를 좀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분화. 그렇죠. 세분화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보장이 이루어지는 보험일지라 하더라도 어떤 보험들은 1에서 5등급, 1에서 3등급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은 데 반해서 또 어떤 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놓은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그렇죠. 6등급을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의 고민사항 해결해 볼까요? 8410님,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장기 요양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면 치매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필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보험에 더더군다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일반 CDR 척도로만 치매 진단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보험보다는 치매 척도에 플러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도 진단금과 생활자금이 나와주는 치매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더더욱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장기 요양보험과 치매보험 요거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7077님이 치매보험과 간병인보험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어떤 게 나한테 더 나은 건지 뭘 비교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은 치매보험과 간병인보험은 사실은 보험의 그 성격이 다른 보험인 거죠. 치매보험은 내가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진단금과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치매보험이라고 하고요. 또는 여기서 생활비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중증 치매가 돼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가셨을 때는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된 매달 지급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매보험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매달 지급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씩 지급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고. 생활비 보험. 그렇죠. 생활비 보험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중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단순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간병인을 사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중증이 돼서 정말 내가 요양병원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된다든지 그럴 때도 간병인 보험을 이용해서 간병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비용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조금은 성격이 달라서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내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력으로 치매가 없으시다면은 조금 더 폭넓게 그렇죠.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이 네, 조금 더 맞습니다.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치매보험을 들까 싶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기라는 주의사항을 말씀 주시던데 이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0588님. 네. 보험이라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지만 보험회사에서 검토를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치매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청구를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열심히 보험료를 불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조차 못해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 보험에서는 지정 대리 청구인이라고 해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자나 또는 지정 청구 대리인을 자녀로 결정을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다든지 했을 때 자녀가 얼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또는 예전에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중간에 이해 그럼요. 가능해요. 네네. 가입하신 이후로도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통해서 지정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소해봤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대로 알고 혜택 받자. 네, 둘째. 치매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 시에도 함께 보장되는 내용이 좋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